전 정권 무슨 대책위? 왜 이름은 다 못 외우겠어. 민주당이 새롭게 만든 위원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문재인 편을 좀 들어주자. 사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정부와 관련된 온갖 수사가 진행됨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재명이 직접 문재인과 손을 잡고 함께 무슨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위원회의 활동이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네네. 과연 어떻게 얼마나 어디까지 정성을 들여서 이 문재인을 커버해 줄 건가.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말이 이거예요. 비인간적 문재인 수사 중단. 네네. 그래서 비인간적이 무엇이냐?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네네.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갈 그 위원회일 줄 알았어요. 네네. 10명이나 있다며. 네네. 그럼 그 안에 법률가도 있고, 자, 문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차곡차곡 증거로서 네네. 이걸 반박할 거다, 검찰에. 네네. 그런데 첫 번째, 한 행동이 이거예요. 검찰청 달려가서 비인간적 수사 운운했어요. 네네. 그래서 비인간적이 무엇일까 당황했습니다. 네. 법리, 논리 이런 거 다 없이 인간적, 비인간적을 따졌어요. 네네. 그랬더니 생각이 드는 게 이거예요. 인간적이라 하면 사실 동물과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문명화됐다는 거고. 네네. 문명화됐다는 거죠. 그건 뭐죠? 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네네.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법으로서 이 공공의 어떤 그런 공공성,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네네.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고, 사람과 사람 간에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룰을 만들고, 그 룰이 법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인간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저는 비인간적이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문재인을 수사하는 과정은 사실 대단히 법리적이고 원칙에 있고 저는, 하나도 비인간적인 부분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인간적이라고 한 말 자체가 저는 비인간적이다. 네.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로서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라는 역설을 좀 발견했습니다. 글쎄요, 그 선배님은 이제 언론인이시니까 네. 뭐 세상 경험도 많으시고 감성도 풍부하시고 불안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늘 불안해요. 어떤 반전이 4차 가해는 나한테 돌아올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 해치지 않아요. 불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또 맞는 말씀이신데 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사가 비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네. 무슨 뜻이냐? 네. 수사가 합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비인간적이라는 하면 네네.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법대로 하고 있다. 법대로 하고 뭐 있다. 이것저것 좌고우면하지 않고 네. 뭐 누구니까 좀 더 봐주고 누구니까 좀 눈 감아주고 네.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규정과 논리대로 네. 법리대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게 합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궤변이 더 이상 방어가 안 되니까 네. 비법률적인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게 정치적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국 입장에선 그런 정치적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네. 법적인 방법은 비법적인 그러한 비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과 달라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이제 넓은 카테고리로 보면 법률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세분화하면 네. 문재인은 법조인이고요. 네. 조국은 법학자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요. 네. 법학자들은 뭐 저도 법대 교수도 해보고 변호사도 하고 그렇지만 네. 법학자들은 뭐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뭐 비법률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어허. 원칙대로 규정대로 이런 것들 갖다 딱 하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사법시험 붙었는데 사법연수원을 2등으로 졸업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사법연수원 다녀봤잖아요. 네네. 그 사법연수원에서
저희 때 기준으로 50등 안에 들면 진짜 대단한 애들이에요. 아, 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와 진짜 대단하고 네. 뭐 1, 2등 하는 친구들 제 후배가 그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네. 제 동기인데 네. 뭐 대단해요. 뭐 네.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은 사법연수원 차석으로 졸업했다라고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기수에서 1등하고 3등을 제가 알아요. 누군지. 둘 다 대법관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두 분 다 천재야.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법관 할 때 그 밑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했던 사람들이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들인데 네. 최고 연수원 성적 좋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뽑혀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수원에서 성적 좋은 애들이 판사하고 그 판사에서 임관 성적 좋고 또 잘하는 애들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뽑혀가는데 네.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그 연수원 수석했던 그 김대법관님 그다음에 3등 했던 박대법관님 너무너무 진짜 천재들이다 네.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그 중간에 문재인이 끼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1등, 3등은 지금까지도 천재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 왜 저러시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법학자가도 아니고 그렇게 우수한 변호사 법조인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네.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수사가 비인간적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렇죠. 있으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딱 봤을 때는 네. 이거는 빼박이구나. 네. 이러한 일이 사실이었구나. 네. 사실이 아니기를 전 바랬어요. 네. 왜냐하면 네. 쪽팔리잖아요. 뭐가 쪽팔리느냐? 우리나라의 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네. 이상직 같은 사람한테 그럼요. 진짜 악덕 기업주 중에 악덕 기업주로 이제 완전히 낙인이 확 찍혀버린 그 이상직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 시켜주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기껏 받은 대가가 차라리 한 1,000억, 2,000억 그렇게 받았으면 그래 1,000억이면 나도 흔들릴 수 있겠지. 기껏 받은 대가가 지 사위를 갖다가 한국에서도 취직 못 시키고 저기 태국까지 보내가지고 거기 무슨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데 취직시켜가지고 연봉 뭐 몇억 뭐 큰 돈이긴 하지만 기껏 뭐 한 달에 800만 원에다 3,400 더 해가지고 그 정도 돈 받고 이상직을 그런 자리에 앉혀줘? 저는 진짜 너무너무 쪽팔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뭐 타이인가 우리나라가 뭐 라오스인가? 그렇지도 않은데 저 정도 돈에 대통령이 자존심도 없이 저렇게 한다? 그게 진짜 쪽팔렸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딱 나서가지고 네. 국민 여러분 다 오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같은 그런 애들이 하는 이야기 다 뻥이고요. 다 네. 소설이고요. 네. 이거 다 한 방에 그냥 그 연수원 차석답게 네. 박사를 갖다가 내주기를 사실 전 기대했거든요. 네, 네. 그럼 저야 개인적으로 쪽팔리지만 그렇죠. 그럼 그렇지 우리나라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야. 맞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어떻게 대통령 된 사람입니까? 전임 대통령이 국정농단 했다고 뭐 최순실 같은 애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해가지고 탄핵당하고 해서 쫓겨나가지고 그 바로 직후에 후임자로 대통령 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네.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도 훨씬 더 지저분한 그러한 일들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제 속상한데 결국 그 속상했던 일이 진실로 밝혀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조금 씁쓸했다. 그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 중에 뭐 타이와 라오스 얘기는 그 국가들을 뭐 폄하하려고 이렇게 비유한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를 하는 게 최근에 밝혀진 게 또 이거잖아요. 진술을 받았다. 어떤 진술? 게임 회사 취업 문재인이 직접 요청했다. 그 게임 회사도 들여다봤더니 정말 뭐랄까요?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받은 월급도 200 몇십만 원에 불과했다고 하고 하는 일은 뭐 동사무소 서류 떼오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던 게 문재인이 이것을 방어하려면 떳떳하게 하라 이겁니다. 네네. 이 위원회가 집을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가갖고 1시간인가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방어해야 되는데 사실입니까 문 대통령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면 문 대통령이 다 얘기했거나 문재인이. 그런데 거기서 양산에서 나와서 제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뭐죠? 문재인이 한 얘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나나 이재명한테 이러는 걸 보니 국민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
이건 지금 증거나 혹은 방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네네. 뭐 자기가 그냥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한 거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뒤에서 꿍얼꿍얼꿍얼꿍얼이에요. 네네. 뭐 이 위원회 사람들로부터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몇 사람이 복수의 사람한테 이렇게 들었다 하고 이건 뒤에서 꿍얼거리는 거잖아. 뭐라고 들었느냐? 아이고 내가 임대료를 줬다. 첫 번째. 딸한테 준 돈은 임대료다. 네. 두 번째, 딸이 태국 간 건 딸의 의견을 존중했다. 네. 역대 대통령의 자녀들이 늘 불행한 결과를 맺음으로 태국에 가겠다 하는 걸 내가 그냥 들어줬다. 이겁니다. 네네. 크게 두 가지. 네네. 임대료다라는 순간 내가 이게 떠올랐어요. 네. 윤희수 의원이 네네. 나는 임차인입니다. 네네. 손을 떨면서 네네. 문재인 입으로부터 나는 임차인입니다. 네. 라는 얘기를 들을 줄은 전 몰랐거든요. 네네. 그거야말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떳떳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와 이건 이렇게 이 돈은 이렇게 갖고 이 돈은 이렇게 갖고 난 이상직과 전혀 관계가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꿍얼꿍얼꿍얼 그 논리를 언론에 왜 흘렸느냐 비인간적이다 라는 결론에 그러니까 그 방어를 만들기 위해서 봐라 임대료까지 내는 이렇게 정직한 대통령 받느냐 그런데 딸의 계획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임대료란 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컨대 그 구기동 집이 누구 집이냐? 서창호 집이에요. 네. 문다혜 집이 아니에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창호가 결혼하면서 네. 그래도 남자가 결혼하는데 그래도 집 한 채는 장만해 놓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갖다가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서창호 씨네 집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집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서창호 아버지가 충분히 집 한 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3억 4,500만 원짜리 집 한 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임대료가 말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네. 어떤 조건이 있느냐? 네. 그 구기동 집 딸이 내가 딸한테 사준 집도 아니고 딸이 지가 돈 벌어가지고 산 집도 아니고 네. 사위가 사준 사돈댁에서 사준 집인데 거기 이제 사위 보고 딸하고 사위 보고 야 니네 잠깐 나가 있어라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정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나가 있어라 라고 하면서 임대료 줬다라고 하는 거 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대신에 문다혜하고 서창호 어디서 살았습니까? 양산이요. 예컨대 문다혜하고 서창호가 알았습니다. 장인어른 여기가 더 편하시죠. 뭐 종로나 이쪽이 더 다니시기 편하시죠. 저희는 뭐 강남 가서 살겠습니다. 아니면 저기 송파 가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라라도 하나 얻어야 되고 월세든 전세든 구해야 되는데 그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어른 저희한테 임대료 주시고 우리가 그 임대료 가지고 다른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서창호하고 그 문다혜가 어디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 살았느냐?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집에 살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 네. 아버지는 딸한테 임대료 주고 딸내미는 아버지한테 임대료 안 하고 그냥 입쓱 씻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임대료라고 주장하려고 하면은 그 문다혜도 임대료를 갖다가 냈었어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무슨 서로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상계하면 되지. 네. 퉁치면 되지. 그렇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막 꼬치꼬치 하고 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다혜 집에 살았는데 공짜로 살았대. 이거 아무리 부녀지간이라고 해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라고 딱 이야기하면 그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너 참 미쳤냐 그러면서 딸한테 돈 주는 아버지 봤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딸 내 집에 살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딸이 더 이득을 갖다가 본 거야. 그 양산 집이 훨씬 더 좋은 집 아니었습니까? 네. 더 근사하고 더 좋은 집 아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서창호는 로스쿨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예. 잘 다니던 그 증권회사 그만두고 나도 변호사 해야지라고 하면서 뭐 로스쿨 준비하면서 영어도 준비하고 뭐 리트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네. 혼자 그냥 양산에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옛날엔 절간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그냥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그게 공부하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집을 스와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왜 한 사람만 임대료를 갖다 내느냐? 네네. 이러한 그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실수한 게 있어요. 어떤 걸 실수했죠? 뭘 실수했느냐? 네네. 여기서 임대료를 갖다가 딱 떠올리니까 딱 이야기하니까 제 머릿속에 전구처럼 반짝반짝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네. 뭐냐면 빛이 나. 네네. 반짝반짝해요. 문다혜는 네. 그 뭐 이혼 즈음 해가지고 이혼 전후 해가지고 네. 어디 살았습니까? 청와대요. 청와대 살 때 문다혜는 네. 임대료 냈습니까? 안 냈습니다. 국가에다가 임대료 내야 안 되는 거 냈거든요. 청와대가 얼마짜리 집입니까? 그게 저기 액수로 따질 수 없는 그 가치가 있죠. 아니 저기 그런 추상적인 가치 말고 예, 예. 구체적으로 청와대 땅값하고 예. 거기 지어진 것하고 계산을 갖다가 해보면 청와대가 한 500억 하나? 뭐 얼마 하나?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서 문다혜하고 그 아들하고 뭐 서창훈 그때 같이 안 살았던 것 같으니까 그 두 사람이 점용했던 면적을 갖다가 환산해가지고 네. 제가 국방부 있을 때 제일 많이 봤던 법이 국유재산법이라고 있어요. 아, 네.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가 재산을 사용할 때 네. 그때 사용료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그 사용료 계산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00억에서 예컨대 500억짜리 집이라고 치고 예컨대 이거 다 그냥 가정입니다. 예. 500억짜리 집이라고 치고 문다혜가 쓴 그 전용 면적이 네. 청와대에서 뭐 마당도 쓰고 뭐 다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컨대 대통령이 뭐 한 30% 쓰고 네. 영부인이 한 30% 쓰고 네. 좀 더 써야 되겠다. 대통령이 40% 쓰고 영부인이 40% 쓰고 네네. 나머지 20%를 문다혜와 그 아들이 썼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500억짜리 집에 최소한 20% 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100억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해가지고 그거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계산 잘하고 그렇게 임대료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퉁치려고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하지도 않고요. 민주당에 지금 세워졌다라고 하는 무슨 위원회 있잖아요. 예, 예. 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좀 계산해가지고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 좀 이해 좀 시켜줬으면 진짜 한이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문재인이 지금 거기까지 건들면 안 된다라는 지금 방어막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상직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근데 게임 회사는 그러니까 그 이전,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과 관련해서 아픈 부분이 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게임회사 진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신행정관이라는 사람 다시 불렀는데 2시간 만에 끝났죠. 또 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왜 입을 다물 줄 뻔히 알면서 검사가 불렀느냐?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다혜가 곧 불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빵으로 보내야 될 사람이 또 하나 더 있다고요? 아유, 줄줄입니다. 줄줄이. 우리 제인이요? 하나가 아니고. 아, 하나가 아니고 줄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딸한테 돈 준 사실은 자백했다고요? 아유, 자백했네요. 야, 아니, 그게 딸한테 준 게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다.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본인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네. 보내면서 네. 그 대가로 사위에게 한 2억 넘는 월급을 타이 이사 대신 줬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뇌물수수다. 네네. 그래서 그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로 적시가 됐잖아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그게 생활비가 아니고 임대료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어허. 네. 그게 결국은 딸 집에 사니까 딸 집에 임대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로 내 들어갔으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그 전에 살았던 임대인한테 받았던 전세 자금으로 줬다. 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문제 삼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2019년에 문재인의 운명이란 그렇죠. 책을 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맞아요. 네. 앞에 사진 한 장 떡 해놓고 그거 2억 원 그리고 맞아요. 얼마나 영세한 그 출판. 출판사로부터 무슨 관계가 있다고 5천만 원 빌려줬대.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이후에 옷 벗고 나와가지고 그 봉화대군이란다. 죄송합니다. 양산대군으로 살면서 거기서 이제 5천만 원 현금 뭉태기를 친구한테 줘가지고 네. 이게 그 친구 명의로 해서
돈을 넣었던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돈이 그냥 뭐 계속 왔다 갔다 와, 그냥. 진짜 돈도 많아. 네, 돈도 그냥 무슨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아니야. 그냥 네. 5천만 원, 억대를 그냥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줬다 받았다. 도자기에 사서 네. 김정숙이 보내고 네. 지인이 송금을 하는데 거기 자기 이름하고 김정숙 이름을 넣어서 보내는 바람에 덜미가 났고, 잡힌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출판사에서 또 뭐 한 2억 가까운 돈이 움직이고 네. 또 제주도 별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 그것도 3억 별장도 8천. 있죠. 네. 이 송긴 신부까지 이제 다치게 생겼어요. 아, 어떻게 신부가 개인 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건 다 교구 재산이 될 텐데. 근데 교구 돌아가시면. 재산을 갖다가 네. 그렇게 문제 또 팔고. 네. 그래서 다 합해 보면 지금 한 5억에서 6억 그렇죠. 같은 가까운 돈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다 현금이야. 아, 현찰로. 맞아. 와. 아니 거기는 돈이 현금이 넘치나 봐. 관봉권으로 옷 사든지. 예. 관봉권으로 옷을 사기 시작하더니 이제 무슨 야. 뭐 집 사고 팔고 임대료도 다 그냥 현금 박치기야. 그러니까요. 어. 이 사람들은 와, 우리 진짜 그 변호사를 하지만 네. 계좌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으로 하는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 수익으로 하는 게 30%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뭐 1,000만 원이면 쉽게 말하면 300만 원. 그렇죠. 내가 그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음. 어떤 돈을 벌어야 내 돈으로 알 속으로 그냥 5천만 원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도가 네,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5천만 원 현금 거기다가 뭐 2억 원씩 5천만 원씩 이런 뭉태기 돈이 움풍움풍 가는 건지 그렇죠. 와 진짜 이 사람들은 턱 하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특활비인가? 턱할인가? 아니 그러니까 돈이 그냥 어디서 그냥 막 제조기가 있나 봐. 그냥 막 샘솟아. 네. 아, 이분들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렇죠. 화수분을 이거, 어디 이거, 가지고 이거 있든지. 특검 해야죠, 특검. 네, 이게 특검감입니다. 네. 이게. 네. 네. 민주당 네. 이런 걸 특검을 하십시오. 그렇죠. 최상병 특검 이런 거 아니라.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확실히-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좀 딸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다. 태국행 안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쪼달리는 이런 그러네. 그렇죠. 네.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네. 거고요. 엄청나게 지금 쪼달렸다. 이걸 아니, 볼 수 있죠. 태국행 안 도왔긴 무슨 안 도와. 민정수석 뭐 다 도왔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도한 사람이 네. 있으면 그 검찰이 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왜 법원까지 데리고 가서 조사를 아니 그 하려고 해요? 민정수석실에 그 뭐 신모신가 있잖아요. 지금 네. 정당의 당직자. 당직자 지금. 그자가 지금 딱 전담 마크에서 도왔는데 그 사람 그때 소속이 민정수석실이었으니까. 아니 그럼 조국이 그거 모르게 그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위에 상사가 모르게? 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벌면 그냥 근데 거짓말. 검찰은 또 뭐 하는 겁니까? 압수수색하고 했는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부르고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 빨리 더 추가적으로 강제 수사라든가 뭐 재판 어떤 증거가 나오면은 문다혜, 문재인, 김정숙 다 불러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다혜 소환이 왜 예상보다 늦어집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이게 압수수색한 보니까 건데? 쉽게 얘기하면 어? 그 증거물을 증거인멸 다 하게. 합성물을 이제 분석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소환한다는 거죠? 네. 그 피의자에게 그러니까 변호인에게 예. 이걸 공유를 하면서 뭔가 좀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제스처인 것 같은데 이건 뭐 너무 좀 재는 것 같은. 이게 뭐냐면은요. 네.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포렌식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사실 휴대폰이나 이런 걸 하면은 포렌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걸리죠. 네. 많이 걸리죠. 그러면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에 그 같이 보면서 할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신뢰감 있게 할 테니까 그냥 믿고 하겠습니까? 하면 보통 변호사들은 하루 종일 언제 그거 다 봐요. 그렇죠. 시간 며칠 없는데.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볼 테니까 변호사 거기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재판. 아니 네. 그러니까 재판 지연시키려고 지연, 하는 지연하고 거고. 똑같네. 뭐가 그죠? 캥기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변호사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할 게 없으면 네. 이 포렌식 하는 거 참관하겠습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해요. 검찰 뭐 하세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계속 그 지금 사실 국민들한테 그동안 이 관련 수사에서 드리블을 잘해온 전주지검인데 예. 네. 아마도 막판에 조금 신중한 모드로 확실하게 네. 때려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네. 좀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물적 증거가 상당 부분 나왔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거짓말해도 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정직합니다. 네.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돈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람. 아니 그리고 돈이 발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거는 분명히 보낸 사람이 있고 그럼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왔다 갔다 요번에 하는 뭐 돈 겁니다. 이야기 나와서 네. 그런데 지금 송기인 신부도 지금 이 사건에 요번에 휘말리면서 이 성직자로서의 그동안 쌓아왔던 본인의 어떤 그런 명예가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 캐톨릭 신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신부가 개인 소유 별장이 있단 말이지? 그것도 저기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에 부산 야. 교구 출신 신부님이 어떻게 제주도에 본인 소유의 별장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별장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송기인 신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 가족이 스킨스쿠버라고 합니까?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주도에 그 별장을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부가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말이 안 그러니까 돼요.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3억 8천에 넘겼다고 하는데 한 3번에 걸쳐서 돈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문다이 쪽에서. 자, 그러면 그 시세가 3억 8천이 맞느냐? 근데 뭐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인근에 그렇게 싸게 나오는 집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이게 원래 주인이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 원래 주인이 이런 의심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는 이야기가 참 이 가슴이 와닿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네. 실제로 저희가 멸콩 TV 라이브에서 이걸 방송한 이후에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분이 그 딱 부동산의 주소하고 거래 내역을 딱 해서 보내오셔가지고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진짜 인근에 이 정도 그 부동산, 네, 이 정도 가격이 없어요. 정말 3억 어떻게 8천, 하냐면은 3억 8천. 앞문에서 가서 뒤에 문 열고 내려가면 바로 바다예요. 바로 받아요. 뒤가 바로 와, 받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꿈의 별장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바닷가에 그냥 딱 있군요. 와. 이게 이제 뒤쪽에 보면은 그 현무암, 예. 현무암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바로 바다로 들어갈 수 예. 있게 돼 있습니다. 아, 우리 나중에 아주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예. 네, 있는 멸콩 별장. 라이브 한번 현장 방송을 한번 해야 그 핑계로 한번 제주도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민을 위한다, 뭘 한다, 뭐 맞아요. 그렇게 해놓고 뒤에 와가지고는 지들은 온갖 제주도에 지적을 있는 사진 나오네요. 비양도 네네. 앞에 있는 네. 이 앞에 어떻게 보면은 그 파라다이스처럼 펼쳐 있는 곳에 별장 가지고 스킨스쿠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좌파의 내로남불.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 나라 말아먹고 그 다음에 퇴임해갖고도 저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게 네. 지금 문재인이잖아요. 아, 온 가족이. 아,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국민들 어렵다, 경제 어렵다 이 타령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탓을 하십시오. 야, 진짜.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민주당은 지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돈봉투 사건 판결문도 지금 맞다. 그것도 이제 전현직 의원 11명이 다 실명이 적시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번에 네, 그 이름 보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 지금 이름 거론되는 한번 좀 사람들. 일일이 좀 한번 우리가 언론 보도에 나왔으니까 판결문이야 뭐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뭐예요? 이거 지금 11명이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허종식, 이성만, 네. 임종석, 네. 임종석? 임종성, 인종성. 예. 네. 그리고 김용호, 어허. 민병덕, 어허.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황운하까지. 안 낀 데가 없네, 황운하는 또. 황운하는 뭐. 네, 안 낀 데가 없어요. 황운하 안녕 할 네.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아, 그래도 재선했습니다. 비례대표 하면서. 참, 진짜. 이분들이 보면은 제가 한번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정중하게 이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쭉 그 나무 위키 오늘 오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오호, 네. 역시. 운동권 전력이 있거나 네. 친중 발언을 하거나 아하. 뭐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폭력 사건 전과자도 있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지? 야.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해서도 이런 파렴치한 짓들을 그러니까 해요. 돈봉투. 돈봉투 전당대회 그 송영길 당대표 만든다고 돈봉투 300만 원쯤 받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야. 아무런 어떤 도덕적인 염치도 없는 자들인 것 같은 맞아요. 어떤 그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영풍 기자님이 얘기했는 것이 이 유죄 판결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여기서 이번에 유죄 판결 받았던 사람들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네. 근거를 뭘로 들었냐 하면은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돈 봉투를 공개적으로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딱 그거야. 끼리끼리 있었잖아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옛날부터 끈끈하게 엮어져 있는 부패의 고리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바로 그 맥락을 딱 짚었던 거죠. 역시 판사님들 똑똑하죠. 판사님들은 네, 예리하시군요. 똑같습니다. 네, 판사님들이 아주 뭐 끼리끼리. 지금 네. 사실은 이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음. 흘러나오냐 하면 이제 전대협은 가고 한 총련이 등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전대협이라고 하면 뭐 이인영, 임종석, 우상호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송영길까지. 음흠. 근데 이제 한 총련이 지금 핵심 세력들이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데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고 40여 명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급진 좌파 성향인데 전대협보다 더 골수적인 조직이 한 총련이었습니다. 한 총련은 96년도 연대 그 사태 이후로 그냥 사실상 이적 단체화되고 해체돼 버렸는데 그 자들이 살아남아서 결국 국회에 문을 두드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민주당에 배지를 많이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요. 참 아이, 인간들은 네. 정말 나라가 다 니끼가 그러니까 물 들어갈 때 노젓자 뭐 이런 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이번에 강남 아파트는 비투로 사고 싶고 네. 또 국회의원은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안산에서 됐던 아이고. 양문석이 네, 유명한 검찰 수사 결과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야, 한번 자, 내용 한번 그냥 좀 뭐 정리 한번 진짜 해주시죠. 야. 아주 기분 좋은 뉴스죠. 사실은. 그 문석이 네. 안녕 뭐 이런 거예요? 결국 아니 근데 그- 지금 국회에서도 얼마나 목소리를 소리소리 네. 질러가면서 하는지 진짜 아주 질이 떨어져 죽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질. 이렇습니다. 자기 딸이 대학생인데 음.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허위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걸 말군고입니까? 말 어디 그 새마을? 새마을군고. 대구 수성구에 네. 있는 새마을군고. 새마을군고. 예, 새마을군고. 맞습니다. 네. 근데 아니 서울에 있는 자가 왜 대구까지 가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근데 서초동에 있는데 이자는 또 고향이 통영이에요. 통영. 예, 맞아요. 영남 통영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쪽에 친구가 있었나? 그러니까 뭔가 저기 뭐지? 우리 그 김의겸 저 흑석동 네, 흑석동 도사 김의겸이도 그때 대출을 받을 때 결국 그 은행에 자기 고등학교 후배인가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이 있는 거예요. 네, 대구 수성 새마을군고에 누가 있는 거지. 이거 분명히 그치.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기 가서 돈을 한 10억 이상을 빌립니다. 대출을 받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기 대출이죠. 왜냐하면 자기 딸이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아냈으니까 이 사기 대출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31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어허.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 그러면 그냥 정말 빚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그 무슨 투자하기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이런 지금- 자들이 보면은 문재인 정권 초기, 노무현 정권 초기에 대한민국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네. 이 자들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인식이 집은 그냥 먹고 자고 또 출근하고 이런 공간이지 투자나 이런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그 신규 아파트 공급 대출을 찍어 누르는 바람에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의 맞아요. 가격이 폭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렇게. 자들인데 정작 자기는 강남에 가서 투자하고. 사기 대출 받아서 고급 그 고액의 아파트를 이거 매매한다, 매수한다. 이거는 정말 파렴치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뽑아준 사람들도 진짜 그러니까요. 반성해야 이해하기가 참 돼요. 어렵죠. 반성. 예. 진짜 안산은 정말 아니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자기네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그런데다가 지금 또 국회에서 가서 하는 짓 보세요. 얼마나 무식하게 하나. 그렇죠. 사실 문재인 때 흑석동 부동산 달인 흑석도사 김의겸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재명이가 됐을 때는
강남 아파트 달인 양문석이 있더라고요. 양문석. 그렇죠. 그 본인 딸 이름으로 해서 딸이 대학생인데 그 딸 이름으로 허위 대출, 그러니까 네, 맞아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다 서류에 썼다는 걸로 해서 사무소 그렇죠. 위조 및 동행사 이걸로 지금 그때 했는데 저는 보면서 이게 왜 사기죄로 기소는 안 했지라는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네. 허위 그 명목을 사업자 대출로 한다고 했는데 아무 매출도 없는 걸로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 아파트 대출에 빚을 갚았잖아요. 그렇죠. 빚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명목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린 거는 대법원 판례상 사기죄가 성립되거든요. 아니 지금 법률 위반 사기죄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네, 사기, 네, 아 네. 그렇구나. 사기와 허위사실 사기와 허위사- 공표가 그렇구나.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불구속 맞아요. 기소가 된 역시 겁니다. 역시 네. 검찰이 맞아요. 네네. 잘 했고 결국 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흑석동 도사 김의겸이도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뭐 어디 기부한다고 했는데 아닌 것 아는 같지만 거 어떻게 했어요? 그 돈 참 진짜. 서초동에 있는 네. 그 양재동에 있는 네. 아파트를 또 샀어요? 네, 또 샀어. 지금 아파트 강남 아파트에 또 살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주 조용히 지가 그냥 뭐 부당이 이거 다 환수하겠다. 네. 이거 환수가 아니죠. 본인이 집 스스로 내놓겠다고 그렇죠. 했던 이렇게 거잖아요. 기부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놓고 차액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놓겠다고 네. 해놓고 결국은 또 조용히 가서 양재동 아파트를 샀군요. 아, 지금 보니까 이 양문석은 배우자도 그렇고 그 대출 모집인이었던 그 B 씨, 이 사람도 지금 다 특경법 위반으로 예, 예.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지금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에 야.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의 온 가족 사기 네. 단이라고 얘기 아니, 엄마- 평가해도 잘 엄마 이게 아빠가 다 과언이 들어가는 아니네요. 거네. 엄마 아빠가 그렇죠? 네. 그래놓고 불구속 대출. 예전에 네. 저거 아세요? 뭐.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네. 우리 말 타고 했던 야, 저기 정유라. 정유라 씨가 뭐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이야 뭐 했던 아, 그런 글 맞아요. 쓴 것 가지고 엄청나게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난했죠.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양문석이 딸 같은 경우에도 나 부모 잘 만나가지고 네. 해외 유학 간다는 그런 글 썼잖아요. 네. 아, 또 그랬었어요. 네, 그런 글 근데 왜 썼다고. 그걸 왜 조용히 끝났지? 네, 부모 잘 만나서. 아, 그랬으면 그거 완전히 뒤집어졌을 일인데 총선 그런데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제대로 그런 거 다루지도 네.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양유라마, 정유라마 이렇게 그냥 완전히 부각이 돼가지고 네. 정유라만 진짜 불쌍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또 나중에 다 그랬잖아요. 정유라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 그랬잖아요. 야, 너 정유라한테 가서 승마 배울래? 조민이한테 가서 맹장 수술 받을래? 그거 하나로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 그래도 저기 그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금메달 땄다고 땄죠. 얘기했잖아요. 지 실력으로. 네, 맞아요. 아. 아유 참. 아니 11억 그 대출을 그냥 완전 불법 대출을 그냥 떠끔떠끔 받아가지고 몇십억짜리 아파트도 그냥 겁대가리 없이 사고 예. 네 그리고 나서 또 그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회의원 또 배지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대한민국이 우습겠습니까? 그래놓고 정치 탄압이래. 네 그러니까 아니 죄는 지들이 져놓고 왜 그게 정치 이 탄압입니까? 자들은 항상 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어제 그 뭐 오후에 국회 뭐 토론회 정책 토론회에서 난리가 났던 일도 네. 그 김영환 국회의원이라고 네네네. 금투세 이제 폐지 뭐 관련 토론이었는데 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하자. 실행해야 된다. 아, 실행해야 된다. 이런 찬성하는 입장인데 김영환. 김영환. 네. 근데 한국 주식시장이 우하향임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네.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뭐 선물 풋옵션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그 망언을 해가지고 알긴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좀 분노하게 되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도 하면 모르면서. 로맨스고 네. 남들이 하면 불륜인데 네. 야 네가 그렇게 투자가 그렇게 힘들면 미국 주식 사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주식 시장이 그러면 쪼그라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니 국회의원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한민국 망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망하라는 그러니까요. 소리죠. 아니 미국 예. 그거 불안하면 미국 투자하라. 미국 주식 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 입국하면 하는 소리가 저 토착 외구다, 친일파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국내 기업의 주식을 많이 사줘야 그 자본 조달이 되어서 국내 기업들이 더 열심히 영업 성장하는 활동을 해서 거죠.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네. 장필이 지금 제가 카톡으로 더불어 인버스당이란 그 재미있는
더불어 인버스 파일을 하나 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세 그거 관련돼 갖고 예, 예. 저거 하시는 분들이 그거 그래서 한번 지금 한번 띄워주시죠. 민주당 그 더불어 저기 지금 이게 네, 민주당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1,400만 명 정도가 주식 지금 투자를 주식 투자하고 예. 있어요. 그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럼요. 아, 저는 또 당이 생겼군요. 저를 보면은 더블로 인버스다. 더블로 인버스당이고요. 재명세 지금 얘기하는 금융투자세를 이제는 재명세라고 그러는구나. 개미들이 재명세라고? 이재명세라고 하죠. 그리고 아. 그 아시다시피 야. 주식의 화랑이란 것을 상승 곡선은 빨간 걸로 표현을 하고 네. 주식의 하강 곡선은 파란 곡선으로 하죠. 그렇죠. 네, 저도 그거밖에 새파랗게 모르겠어요. 질렸다는 것은 주식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완전 파란색으로 그냥 새파랗게 교대를 우리나라 했네. 주식 시장이 지금 질린 거예요. 그러네요. 저기 빨간 거 중간 중간에 좀 있는 거. 네, 그렇게 하고 더블로 인버스당 한마디로 잘 대한민국 만드네. 미래가 폭망해라고 그러니까요. 악담하는 당이란 그런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가 아이고 이거 아 뜨거워라 예.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지금 금투세 당론 자체를 폐기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 예, 한 예, 거죠 예, 예. 지금 지금 정성호는 네. 감을 잡은 거죠. 이 그렇죠. 정성호 의원이 정성호가 정치를 우리가 오래 했고 친명 좌장인데 네. 지난번 김민석의 그 계엄령 예. 발언도 이거 반응이 별로다 예. 이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음. 그 제보라는 게 실체가 없다. 상상력에 네. 근거한 제보다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서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네. 이번에도 어제 저 사진이 나오는 저 사람이 김영환 네. 의원인데 저 사람 저 무식하네. 사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니 무식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아니 있죠? 무식한데 어떻게 금투세 폐지 법안 같은 걸 어떻게 냈대? 기본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 저 대학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네. 미국 가서 뭐 경제 관련 걸 좀 전공하고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네. 돈 벌려면 미국 주식 사세요라고 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야 그건 이제 더 화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 거지. 완전 네. 화를 돋구는 거지 어? 지금. 음. 안 그래서 그래도 사실은 열받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가 월급 받으면 네. 그 중에 일부 가처분 소득을 투자에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네.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나오면 행복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경제신문을 읽거나 뭐 이렇게 주변에서 정보를 이렇게 듣고 가령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우리나라 우량 기업의 우량주에 많이 투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약간 하향한다고 해서 불만이면은 미국 가서 미국 주식 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그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들도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뭐 무슨 기관이나 외국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근데 이렇게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결국은 뭐 돈 얘기는 사실 참 조심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럼요. 것이죠. 이거 그런데 국민들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게 1,400만이란 거 하면 네.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네. 국민의힘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니 이 좋은 걸 근데 그래요. 활용을 못 그런데 하잖아요. 지금 엉뚱하게 지금 뭐 대통령 만사실 후폭풍 그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하면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수렁으로 그냥 들어가. 아, 스스로 들어가.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아까 더블로 인버스당. 예. 저 정도까지 나올 정도면 이게 정당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국민의힘에서 만든 게. 이거는 국민들이 만든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다음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문재인 때도 네. 인국공 있었잖아요. 인국공. 그렇죠. 예. 그 인국공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막 그 뭐 포스터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주 재치가 넘치게. 음. 근데 저런 곳까지 돌아다닐 정도로 저렇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